베트남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인에게 국가 최고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선언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베트남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아니 진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2026년 1월 서아시아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 베트남 전역을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버렸는데요. 그 중심에 한국인 2명이 서 있습니다. 김상식 감독과 이윤재 코치, 이 두 사람이 베트남에서 무슨 일을 벌였길래 베트남 총리가 직접 나서서 1급 노동훈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수여하겠다고 발표했을까요? 일단 상황부터 설명드릴게요. 베트남 U23 대표팀이 아시아 U23 챔피언십에서 조별리그 3전전 승이라는 미친 기록을 세우면서 8강에 진출했어요. 그것도 그냥 8강이 아니라 죽음의 조를 1위로 통과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상대가 누구였냐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이 팀들이 만만한 상대였을까요? 절대 아니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대회 우승팀이에요. 디펜딩 챔피언. 그런 팀을 베트남이 1대0으로 꺾어버렸어요. 그것도 사우디가 19개의 슈팅을 쏟아부었는데 베트남은 단 3개의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어버린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전술적 완성도의 정점을 보여준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베트남이 원래부터 이렇게 강한 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동남아 축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피지컬 약하고, 조직력 떨어지고, 수비는 엉망이고.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베트남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됐어요. 누가 바꿨냐고요? 바로 김상식 감독이죠. 김상식 감독이 2025년에 베트남을 맡고 나서 뭘 했는지 아세요? 동남아시아 대회에서 역사적인 3관왕을 달성했어요. 3관왕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베트남 축구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김 감독은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걸 해냈어요. 그리고 2026년 초에는 아시아 대회에서 베트남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거죠. 여기서 잠깐 김상식 감독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좀 드릴게요. 이분은 한국 축구계에서 전술가로 유명한 분이에요. K리그에서 여러 팀을 맡으면서 뛰어난 전술적 능력을 인정받았고 특히 수비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 이 능력이 폭발한 거예요. 김 감독의 지도 방식은 진짜 예술이에요. 강철 같은 규율을 요구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술을 변화시키는 현대, 한국 축구의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국 축구가 2002년 월드컵 이후로 계속 발전시켜온 조직력과 전술적 유연성.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결합시킨 거예요. 베트남 선수들이 김 감독 밑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진짜 놀라워요. 일단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공간만 메우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계산된 압박과 공간 차단으로 상대 공격을 원천 봉쇄하거든요. 사우디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9개 슈팅을 맞았는데도 1골도 안 내준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계획된 수비 시스템의 결과물이죠. 그리고 역습 전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 감독은 베트남 선수들의 빠른 스피드와 민첩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걸 극대화할 수 있는 역습 루트를 만들어냈거든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졌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패스를 최소화해서 상대 수비가 조직되기 전에 골을 넣는 거예요. 키르기스스탄전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요. 응우엔 반하오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도 있었지만 경기 종료 직전에 끈질긴 압박으로 상대 자책골을 유도해낸 거 보셨어요? 이게 그냥 운이 아니라 90분 내내 상대를 압박하고 또 압박한 결과거든요. 상대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이윤재 코치. 이분 알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자 한국 골키퍼 역사상 레전드 중의 레전드. 이분이 베트남 골키퍼 코치로 있다는 거 자체가 베트남 입장에서는 엄청난 행운이에요. 이윤재 코치가 베트남에 온 이후 트란종기엔 골키퍼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191cm의 장신을 활용한 공중볼 처리 능력은 기본이고 포지셔닝과 반응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사우디전에서 보여준 선방들 하나하나가 전부 이윤재 코치의 훈련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특히 이윤재 코치는 월드컵 4강이라는 극한의 압박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 경험과 노하우를 베트남 골키퍼들에게 그대로 전수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신력, 집중력,
경기 읽는 능력까지 전부 다 가르치고 있어요. 트란종기엔이 사우디 공격수들의 슈팅을 하나하나 막아낼 때마다 베트남 관중들이 완전히 미쳐버렸거든요. SNS에서는 이게 바로 한국 월드컵 4강의 DNA다라는 댓글이 폭주했어요. 진짜 소름 돋는 게 이윤재 코치가 2002년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그 배짱과 침착함이 지금 베트남 골키퍼에게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르단전 얘기 좀 해볼게요. 베트남이 요르단을 2대0으로 완파했는데 이 경기가 진짜 중요했어요. 왜냐면 첫 경기니까 팀 분위기를 잡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김상식 감독은 이 경기에서 완벽한 게임 플랜을 세웠어요. 응우엔 딘박이랑 응우엔 휴민. 이 두 선수가 터뜨린 골들 보셨어요? 두 골 다 역습 상황에서 나왔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김 감독이 요르단의 수비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 전술을 짰거든요. 요르단 수비수들이 전진 압박할 때 뒤 공간이 비는 걸 캐치하고 거기에 빠른 선수들을 투입한 거죠. 근데 이 경기에서 더 중요한 건 베트남 선수들의 멘탈이었어요. 아시아 대회 첫 경기인데도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자신감 넘치게 플레이했어요. 이게 김상식 감독의 심리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수들한테 우리가 더 강하다는 확신을 심어준 거죠.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전. 이 경기가 진짜 재미있었어요. 왜냐면 키르기스스탄이 피지컬로 완전 밀어붙이는 팀이거든요. 중앙아시아 특유의 강한 체격과 체력을 바탕으로 압박 축구를 하는데 동남아 팀들이 이런 스타일한테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베트남이 어떻게 했냐? 똑같이 맞받아쳤어요. 김상식 감독이 선수들한테 물러서지 마라, 부딪혀라고 주문했고 선수들이 그대로 실행한 거죠. 몸싸움에서 절대 안 밀렸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동남아 팀이 중앙아시아 팀 상대로 피지컬 싸움에서 이긴 거거든요. 응우엔 반하오의 페널티킥도 침착했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후반 종료 직전 상황이었어요. 베트남 선수들이 끝까지 압박을 늦추지 않았고 키르기스스탄 수비수가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자책골을 넣어버린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 90분 내내 상대를 짓누른 결과예요. 이 경기 보면서 한국 언론들도 완전히 놀랐거든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한테 한국식 투지를 주입했다고 평가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한국 축구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도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도 한국이 강팀들을 이긴 비결은 바로 그 끈질긴 투지였어요. 김상식 감독이 그 DNA를 베트남에 이식한 거예요. 베트남 선수들이 90분 내내 뛰어다니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모습, 지는 상황에서도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습. 이게 다 한국 축구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전. 이 경기는 진짜 전술의 교과서였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사우디가 압도적으로 강한 팀이에요. 전 대회 우승팀이고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도 훨씬 뛰어나죠. 그런데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잖아요. 개인 기량보다 조직력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김상식 감독은 이 경기를 위해 완벽한 수비 전술을 준비했어요. 5에, 4에, 1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깔고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의 공간을 완전히 차단한 거죠. 사우디 공격수들이 공을 잡을 공간 자체를 안 준 거예요. 사우디가 19개의 슈팅을 때렸다고요? 그거 다 의미 없는 슈팅이었어요. 위험한 지역에서의 슈팅이 거의 없었거든요. 김 감독이 사우디의 공격 루트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 루트를 전부 차단한 결과예요. 사우디 선수들이 슈팅은 많이 쐈는데 정작 골키퍼를 위협하는 슈팅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반면 베트남은 단 3개의 슈팅으로 1골을 넣었어요. 이게 효율성의 극치예요. 후반 24분 응우엔 딘박의 왼발 슈팅. 그거 보셨죠? 역습 상황에서 공간이 열리자마자 정확하게 슈팅을 때린 거예요.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이게 김상식 감독이 훈련 때 몇천 번씩 연습시킨 상황이거든요. 트란종기엔 골키퍼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죠. 이윤재 코치가 이 경기를 위해 얼마나 준비를 시켰을까요? 사우디 공격수들의 슈팅 패턴, 선호하는 코스, 이런 거 다 분석해서 훈련시켰을 거예요. 그 결과가 경기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죠. 191cm의 장신을 활용한 공중볼 처리, 빠른 발놀림으로 막아낸 근거리 슈팅, 완벽한 포지셔닝으로 방어한 중거리 슈팅. 하나하나가 전부 이윤재 코치의 지도가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사우디 공격수들이 슈팅을 때릴 때마다 좌절하는 모습,
그거 보면서 트란종기엔과 이윤재 코치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경기 끝나고 사우디 선수들의 표정 봤어요? 완전히 멘붕이었어요. 자기들이 19개나 슈팅을 때렸는데 1골도 못 넣고 졌으니까요. 반면 베트남 선수들은 환호했죠. 죽음의 조 1위 통과를 확정 지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경기 이후로 아시아 축구계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베트남이 어떻게 사우디를 이길 수 있었냐는 분석 기사가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모든 기사의 결론은 하나였어요. 김상식 감독의 전술적 승리. 베트남 언론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한국의 축구 철학이 베트남을 구했다. 김상식과 이윤재. 베트남 축구의 구원자들, 이런 식의 헤드라인이 난무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로 한국 코칭 스태프가 베트남 축구를 완전히 바꿔놨으니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박항서 감독 기억하시죠? 베트남 축구의 전설적인 감독이에요. 베트남을 아시아 중강으로 만든 사람이죠. 근데 한국 언론들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김상식 감독의 성공 속도와 현지 적응력이 박항서 감독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의 잠재력을 일깨웠다면 김상식 감독은 그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항서 감독이 씨앗을 뿌렸다면 김상식 감독이 그 씨앗을 거대한 나무로 키우고 있는 거죠. 실제로 베트남 팬들의 반응을 보면 이게 느껴져요. 박항서 감독 시절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면 지금은 우리가 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희망은 불확실하지만 확신은 실체가 있으니까요. 김상식 감독의 스타일이 박항서 감독과 다른 점은 더 현대적이고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박항서 감독이 정신력과 투지를 강조했다면 김상식 감독은 거기에 더해서 전술적 정교함을 요구하거든요. 선수들이 상황에 따라 포메이션을 바꾸고 압박 강도를 조절하고 역습 타이밍을 계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건 한국 축구가 지난 2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2002년 월드컵 4강 이후로 한국은 계속해서 전술적 진화를 거듭했거든요. 히딩크의 압박 축구, 허스의 빌드업 축구, 슈틸리케의 소유 축구, 벤투의 고압박 축구. 이 모든 걸 경험하면서 한국 축구는 엄청난 노하우를 축적했어요. 김상식 감독이 바로 그 노하우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K리그에서 여러 팀을 맡으면서 다양한 전술을 시도했고 성공도 실패도 경험했죠. 그 경험들이 지금 베트남에서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윤재 코치도 마찬가지예요. 2002년 월드컵 4강이라는 엄청난 경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때의 압박감, 긴장감,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경험을 베트남 골키퍼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윤재 코치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독일 같은 유럽 강호들을 상대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때 느꼈던 압박감, 대처 방법, 심리적 안정감 유지법, 이런 걸 전부 트란종기엔한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란종기엔이 사우디 같은 강팀을 상대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베트남 총리의 포상 발표 얘기를 해볼까요? 진짜 이게 압권이에요. 베트남 총리가 직접 나서서 뭐라고 했냐면 U23 대표팀 전체와 김상식 감독 개인에게 1급 노동훈장을 수여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1급 노동훈장이 뭔지 아세요? 이건 베트남에서 국가에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한테만 주는 최고 등급의 훈장이에요. 노동과 창의성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한테 주는 건데 축구를 노동과 창의성의 결합으로 본 거죠. 맞는 말이에요. 축구가 육체 노동과 전술적 창의성의 조화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김상식 감독이 외국인인데도 이런 훈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국가 훈장은 자국민한테만 주거든요. 외국인한테 주는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있어요. 그만큼 김상식 감독의 공헌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윤재 코치한테는 우호 훈장이 수여될 예정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베트남 축구를 위해 헌신한 한국인 전문가에게 국가가 감사를 표하는 거니까요. 베트남 정부가 한국 코칭 스태프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훈장만 주는 게 아니에요. 포상금도 역대 최대 규모래요. 민간 후원금이랑 국가 포상기금을 합쳐서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전원한테 지급한다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공개 안 됐는데 역대 최대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엄청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장기적인 복지 계획이에요. 베트남 총리가 스포츠 영웅 복지 기금을 즉시 설립하라고 지시했대요. 선수들이 은퇴한 후에도 교육비 전액 지원, 가족들 평생 의료 케어 서비스 제공.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운동선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은퇴 후 생계 문제거든요. 선수 생명이 짧으니까요. 근데 베트남 정부가 그 걱정을 완전히 없애준 거예요. 김상식 감독이랑 이윤재 코치한테는 베트남 거주 및 이동에 관한 특별 권한을 준대요. 사실상 베트남의 명예 시민으로 대우하겠다는 거죠. 국가 최고급 전문가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는 건데 이 정도면 진짜 국빈급 대우예요. 소름 돋지 않아요? 외국인 감독이 베트남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이게 단순히 축구 성적 때문만은 아니에요. 베트남 국민들한테 자부심과 희망을 줬기 때문이거든요. 베트남 SNS 반응 보면 진짜 재미있어요. 김상식과 이윤재는 베트남 국적을 주어야 한다. 이 두 사람은 베트남의 영웅이다. 한국 고마워요. 이런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팬들의 반응이 뜨거워요. 김상식 감독의 교체 전술을 분석한 영상들이 SNS에서 바이럴되고 있어요. 69분에 왜 저 선수를 교체했을까? 후반 35분 포메이션 변화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엄청 디테일하게 분석하면서 감탄하고 있거든요. 축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트란종기엔의 선방 모음 영상도 조회수가 수백만 회를 넘어요. 그리고 댓글에는 항상 이윤재 코치 얘기가 나와요. 이윤재 코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한국 골키퍼의 DNA가 베트남에 이식됐다 이런 식으로요. 베트남 팬들이 단순히 승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승리를 만들어낸 과정, 전술, 훈련 방식, 이런 거에 엄청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축구를 보는 수준 자체가 높아진 거예요. 이게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축구에 남긴 진짜 유산이에요.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도 축구를 통해서 엄청 돈독해졌어요. 원래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였는데 이제는 문화적, 정서적으로도 가까워진 거죠.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한국을 경제적 파트너 정도로 봤다면 지금은 축구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나라, 존경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김상식 감독과 이윤재 코치가 만들어낸 성과가 단순히 축구를 넘어서 양국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한국 언론도 이 상황을 엄청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 축구의 위상이 동남아시아에서 급상승했다. 김상식 이윤재 콤비가 한국 축구의 수출 상품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한국 감독과 코치가 해외에서 이 정도로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 않으니까요. 특히 주목할 점은 김상식 감독의 성공이 다른 한국 지도자들한테도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도 한국 감독을 영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베트남이 한국 감독으로 저렇게 강해졌는데 우리도 한국 감독을 모셔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게 한국 축구 전체에 엄청난 플러스가 돼요. 한국 지도자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 축구 시스템 자체가 수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에서 쓰는 전술, 훈련 방법, 선수 관리 시스템, 이런 게 전부 한국식이에요. 이윤재 코치의 골키퍼 훈련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개발된 과학적 훈련 방법, 심리 관리 기법, 이런 게 베트남에 그대로 이식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성과로 이어지니까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에서 성공한 이유가 단순히 한국식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트남 선수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시스템을 변형시켰거든요. 베트남 선수들의 강점이 뭐예요? 빠른 스피드, 민첩성, 높은 지구력. 김상식 감독은 이 강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을 짰어요. 반면 약점인 피지컬이나 공중볼 처리 같은 부분은 조직력으로 커버하게 만들었죠. 이게 진짜 뛰어난 감독의 능력이에요. 자기가 가진 시스템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선수들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는 거. 이게 김상식 감독의 진짜 실력이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